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창의적인 의생활과 안전한 식생활 시간입니다. 쉴과죠? 오늘은 선생님하고 안전과 위생을 고려하여 식사를 선택하는 것을 공부를 할 건데요.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하고 한 3분 정도 되는 영상을 하나 보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영상을 다 봤나요? 친구들도 좀 보는 프로죠? 무슨 프로예요? 네, 골목식당이에요. 선생님이 이 동영상을 친구들에게 보여준 이유가 있어요. 같이 공부를 조금 하고 다시 동영상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안전과 위생을 고려해서 식사를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친구들이 활동지를 스스로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교과서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안전과 위생을 고려하여 식사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식사는 얘들아 하루에 몇 번 하죠? 네, 하루에 3번 먹고요. 또는 간식을 때때로 먹기도 한다, 그렇죠? 그렇지. 근데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하고 학교에서 급식을 먹기도 하며 음식점에서 사 먹기도 합니다. 그렇죠? 가족과 함께 먹거나 학교에서 먹거나 음식점에서 사 먹기도 합니다. 자, 식사를 선택할 때 맛과 편리함만 생각하다 보면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이 좋아하는 맛, 아주 매운 맛, 아주 달콤한 맛, 그쵸? 좋아한다, 그치? 그리고 친구들이 금방 먹을 수 있는 것, 편리하게 먹을 수 있는 건 뭐죠? 막 김밥, 햄버거, 이런 것들 친구들이 금방금방 먹을 수 있으니까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렇게 먹다 보면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해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양의 균형과 함께 안전과 위생을 고려해서 식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집 밖에서 음식을 사 먹을 때는 재료나 조리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식품의 원산지와 위생 상태 등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했어요. 그래서 사실 아까 선생님이 그 동영상을 보여준 거였거든요. 집에서 우리 엄마가 음식을 할 때에는 엄마가 너희들에게 나쁜 음식 주지 않겠지. 가끔 이제 뭐 맛이 그냥 이렇게 별미로 음식을 주실 때도 있기는 하지만 엄마는 대부분 너희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음식을 주는데 식당에서 이제 우리가 사 먹는 경우에 왜냐면 그분들은 식당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니야. 그분들은 왜냐면 조금 자극적이고 그런 음식들을 팔아야 사람들이 막 그걸 먹으러 올 거잖아. 그래서 좀 자극적으로 음식을 할 때가 있고, 그리고 또 때때로 어떤 데는 이제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까 선생님이 보여줬던 영상에서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 그러니까 손님에게 나가는 그릇이나 이런 것들은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주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좀 비위생적으로 관리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도 예전에 저번에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선생님 어떤 식당에만 갔다 오면 배가 아파서 계속 화장실을 가는 거야. 알고 보니까 그 식당이 엄청 지저분했던 식당이었어요. 그래서 친구들도 외식을 할 때 그 식당이 깨끗한 곳인지 그리고 식품이 그냥 싸다고 여기는 삼겹살 3,000원인데 여기는 10,000원이네. 그럼 3,000원 하는 데가 싸니까 좋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디에서 온 고기인지, 그리고 그 고기가 정상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오는 것인지 잘 따져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안전과 위생을 고려해서 식사를 선택할 때에는요, 먼저 너무 달거나 짠 것, 열량과 지방 함량이 높은 음식은 피합니다. 자, 이런 걸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라고 하냐면요, 고열량, 저영양식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과자 같은 거 있잖아요. 튀긴 음식이잖아요. 그치? 탄수화물들을 튀겼어요. 튀겨가지고 그 위에 갖가지 맛이 나는 가루들을 막 묻혀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양분은 거의 없는데 열량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것들을 친구들이 많이 먹으면 건강을 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살이 계속 찌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그런 친구들은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좀 건강하게 살이 찌는 건 괜찮거든요.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은 살이 쪄도 그게 너희들에게 나중에 키가 되거나 아니면 특히 여학생 남학생 할 거 없이 지금 너희들이 많이 자라는 시기는 키가 되는데 그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가지고 찌는 살 있죠. 라면, 밥, 특히 라면 같은 거 많이 먹으면 과자, 그다음에 음료수 이런 거 많이 먹어서 찐 살은요. 그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 저장이 될 때는 지방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이 지방으로 전환이 되면 뭐냐면 너희들 막 옛날 그런 걸 이제 우리가 트랜스 지방이라고 하는데 이런 지방은 우리 몸에 축적이 되면 잘 빠져나가지가 않아. 그래서 비만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고열량 저영양식을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되겠죠? 그리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식단을 골라야 해요. 그래서 친구들 학교에서 먹을 때는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 이런 5가지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는 식단을 영양사 선생님께서 짜서 주시거든요. 그리고 집에서 먹을 때도 보면 보통 엄마가 너희들에게는 아마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주실 거예요. 고기, 달걀, 두부, 콩 이런 것들이 친구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고요. 또 무기질과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우유, 그 다음에 야채류, 과일류 이런 것들이죠. 그럼 지방은 어떤 건지 알겠죠? 근데 친구들 먹는 것 중에서 견과류 있죠. 견과류는 일부 비타민이 들어있지만 대부분 지방이 많아요. 그래서 견과류도 너무 많이 먹으면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 탄수화물, 밥, 빵, 면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골고루 섭취될 수 있도록 식단을 짜서 먹어야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함량이나 어떤 음식들이 음식 안에 들어있는 성분을 이렇게 따져봐야 하고요. 그 다음에 집에서 먹을 때는 조리하기 전에 항상 손을 깨끗이 씻어야 돼요. 더러운 손으로 요리를 하면은 음식도 지저분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안전하고 신선한 재료를 준비하고 깨끗이 씻어서 조리합니다. 또 조리 도구와 식기는 항상 깨끗하게 씻어서 사용하고 조리대는 청결하게 유지해야 해요. 그리고 이거 중요합니다. 남은 음식은 반드시 용기에 담아서 냉장고에 넣어야 해요. 선생님, 저번에 한번 깜짝 놀란 게 있는데 선생님 친구 집에 갔더니 치킨 남은 거를 그냥 그대로 냉장고에 넣는 거야. 그럼 냉장고 안에도 세균이 있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박스 안에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덮어서 넣으면 되지 이러는데 안 돼요. 밀폐 용기에 옮겨 담아서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먹을 때는 혹시 그 보관되어 있는 동안에 세균이 생겼을 수 있기 때문에 따뜻하게 다시 끓여서 먹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있는 대부분의 식중독균은 한번 끓이게 되면 대부분 다 죽거든요. 그래서 항상 끓여서 냉장고에 넣기 전에 끓여서 넣고 그리고 먹기 전에 한 번 더 끓여서 먹는 습관을 가지면 식중독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되겠죠? 집에서 먹는 음식은 굉장히 안전한 음식들이에요. 그런데 친구들이 조심해야 될 게 요거죠. 학교 주변에서 먹는 음식들. 너희들 좋아하는 콜팝, 소떡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그 양념을 치덕치덕 발라가지고 그대로 있다가 너희들이 오면 그냥 돈을 주고 바로 사 먹잖아요. 그러면 그 길가에 있는 먼지 다 그 음식 위에 앉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먹는 음식들이 잘 보관되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편의점에서 라면이나 삼각김밥 많이 먹고요. 또 요즘에 편의점에서 황금조합 이렇게 해가지고 라면에 햄을 넣고 거기에 또 치즈를 넣고 또 이상한 탄산음료하고 막 이렇게 먹는 게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제 칼로리 폭탄이라고 하죠, 너희들 말로. 너무너무 건강에 좋지 않아요. 선생님은 요즘 친구들이 여드름이 나거나 아니면 아토피 때문에 걱정하거나 또 고민인 친구들이 많던데 먹는 음식만 좀 잘 가려서 먹어도 그런 것들이 대부분 해결이 되거든요. 그 친구들이 정말 좋은 음식을 먹었으면 좋겠어요. 되겠죠?
그래서 편의점이나 가게에서 파는 음식은 식품 표시를 잘 보고 먹어야 합니다. 선생님 저번에 그 식품 그 표시 있다고 얘기했죠. 뭐 보면 탄수화물 몇 프로, 그다음에 뭐 지방 몇 프로, 칼로리는 얼마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그걸 잘 보고 먹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 업소인지 확인합니다. 이거 선생님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이거는. 자, 음식점은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되는지 봐야 하고요.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되겠나요? 근데 친구들 선생님 생각에는 이제 원산지를 확인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음식이 잘 관리되었나 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음식이 잘 관리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식당이 청결한 곳인지 보면 이제 좀 지저분한 곳인지 아니면 깨끗한 곳인지 친구들 딱 보면 알죠. 그리고 음식물에서 내가 익숙하지 않은 안 좋은 냄새가 난다면 변질되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음식은 안 먹는 게 좋습니다. 되겠죠? 자, 아까 선생님이 보여준 영상과 내용이 이런 것들이에요. 자, 첫 번째 이야기 한번 볼까요? 최근 판매 반찬을 먹고 식중독에 걸리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A씨는 집 근처 반찬 가게에서 반찬을 샀습니다. 맛이 이상해서 알아보니 만든 지 5일이 넘은 반찬이었습니다. B씨 역시 그 반찬 가게 산 우엉조림에서 곰팡이를 발견하였습니다. 요즘에 그 엄마가 많이 바쁘고 이러면 이제 반찬 가게에서 만들어진 음식을 살 때가 있는데요. 반찬 가게에서 만들어진 선생님이 저번에 얘기했지. 냉장고에 있는 음식은 새로운 걸 넣을 때 맨 뒤에 있는 걸 앞으로 꺼내야 해요. 그런데 바쁘거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좀 그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하나씩 뒤로 밀려 들어갈 때가 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비슷한 용기에 비슷한 반찬을 넣다 보면 예전에 해놓은 거랑 이게 섞여가지고 이게 이제 변질됐는지 모르고 판매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는 사람들은 이 반찬이 언제 만들어진 것인지 그 용기에 몇 월 며칠에 만들어졌는지 표시를 해야 할 것이고, 사는 사람들은 먹기 전에 반드시 그 음식이 괜찮은지 냄새를 한번 맡아본다든지 한번 잘 살펴보고 먹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한번 볼까요? A씨는 편의점에서 불고기 김밥을 사 먹은 뒤 속이 더부룩하고 잦은 설사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알고 보니 24시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김밥 등의 즉석 음식도 변질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뭐가 이게 문제냐면 그 음식도 다 냉장 보관이 되어서 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날씨가 더울 때 혹시라도 얘들이 상온에 방치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상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걸 친구들이 먹으면 탈이 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해요? 날짜를 봤는데 날짜 괜찮아서 샀는데 상한 음식일 수도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항상 눈과 코와 입을 이용해야 돼요. 눈으로 한번 봤을 때 뭔가 이렇게 점액질이 있거나 예전과 다른 색이 나온다 하면은 한번 의심해 봐야 하고요. 코로 냄새를 맡았을 때 시큼한 냄새가 난다면 이거는 상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특히 여름에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꿀꺽 삼키기 전에 입에 조금 넣어봤을 때 맛이 이상해. 어제 먹은 삼각김밥 맛이 아니야. 그러면 먹지 않는 것이 좋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해야 할 것들을 한번 얘기해 줄게요. 자, 우리 가족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서 안전한 식생활 실천 지침을 만들어 봅시다 했어요. 자, WHO라고 하는 세계보건기구. 친구들 여기 아나요? 이번에 그 코로나19 때문에 그 팬데믹을 선언한 기구가 바로 세계보건기구 WHO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이번에 팬데믹을 선언을 했죠. 전 세계에. 거기에서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서 10가지 원칙을 만들었어요. 안전하게 가공된 식품을 선택합니다. 똑같이 소세지라도 마트에서 헬스업 마크를 받은 것과 문구점에서 100원, 1000원에 파는 소세지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음 안전하게 가열하고 조리합니다. 아까 그 골목 식당에서 보면요, 이거 직화용이 아니에요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건지기용으로 사용하는 얇은 그
그 철망을 불에 막 갖다 대서 이제 음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데서 이제 알루미늄이나 아니면 안 좋은 물질들이 음식에 녹아 나와서 건강을 해칠 수 있어요. 그래서 조리도구도 안전한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리된 음식은요, 최대한 빨리 먹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네 번째, 변질되지 않게 냉장 보관해야 할 것은 냉장 보관하고요. 온장 보관해야 될 건 온장 보관합니다. 그럼 물어볼까요? 친구들이 쉽게 사 먹는 음식 중에서 온장 보관하는 건 어떤 것이 있나요? 뭘 했을까요? 맞아. 햄버거는 온장 보관을 해요. 가면 음식을 해서 좀 약간 미지근한 온도에 이렇게 딱 넣어서 보관해놨다가 주시죠. 근데 그거는 식품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예요. 왜냐면 냉장고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은 그 걔들이 이렇게 먹음직스럽지 않게 변하거든요. 햄버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온장 보관을 하는 거고요. 보통의 온장 보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랫동안 유지하기보다는 다시 재가열하지 않고 먹을 수 있게 보관해 주는 거예요. 되겠죠? 그다음 한번 조리되었던 음식은 먹고 만약에 남겨두었다면 반드시 가열해서 먹어야 합니다. 가열하면 100도씨 이상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세균들이 없어지게 되죠. 자, 그 다음 날 음식과 조리된 음식이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 친구들이 먹는 음식 중에 날 걸로 먹는 것들은 잘 없지만 엄마가 이제 생선이나 아니면 뭐 닭 같은 거 조리할 때 있죠. 그런 거를 이제 물에 헹구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세균들이 또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마 같은 거를 사용할 때 야채용과 그다음에 생선, 육류용을 따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해요. 그다음 손은 당연히 자주 씻어야 하고요. 부엌에 조리되는 청결하게 유지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 생기면 바로바로 갖다 버려야 해요. 그 다음 식품은 곤충, 쥐, 기타 동물들로부터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식품을 세척 조리할 때는 반드시 깨끗한 물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족이 안전하게 식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떤 지침을 만들면 좋을지 하나, 둘, 셋, 넷, 5가지 정도는 친구들이 여기에 기록을 해주세요. 여기에 있는 것 중에 5가지를 정도로 골라서 써도 좋고요. 그 다음에 뽑아서 써도 괜찮아요. 그 친구들 새로운 걸 만들어서 써도 괜찮습니다. 되겠죠? 자, 다음 한 가지 다요. 자, 일단 마지막인데요.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소라는 게 있어요. 자, 어린이 기호식품, 너희들이 좋아하는 기호식품 뭐가 있을까요? 음료, 빵, 뭐 김밥, 과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 기호식품 중에 우수 판매업소가 있대요.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소는 어린이 식품 안전보호구역에서 학교 근처에 있습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을 갖추고 고열량 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않아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맛있는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정부로부터 지정받은 업소입니다. 여기에서 어린이 식품 안전보호구역이란 학교 및 학교 주변 200m 이내 지역을 말하고요. 그 안에 제과, 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 뭐 등이 있는데요. 그럼 선생님, 우리 근처에도 이런 것이 있을까요? 생각하는 친구도 있겠죠. 선생님 알아보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자, 네이버에서요. 식품안전처, 식약청을 검색을 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서요. 이렇게 보면 아이고 움직이지 마라. 공지 아니라 공고에 봐야 돼요. 공고에 보면요. 매달 친구들이 먹지 않아야 할, 어린이들에게 판매하지 않아야 할 고열량 저영양 식품 목록이 항상 올라옵니다. 6월에 팔면 안 될 것들이 5월 말에 이제 올라오죠.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고카페인 음료.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봅시다. 고카페인 음료. 글씨가 깨지네. 그냥 다운받아서 한번 봅시다. 고카페인.
받아줘라. 왜 안 받아지니? 다른 거 먼저 한번 보자. 그 선생님이 받아놨었는데, 이렇게 보이네요. 자, 고열량 저영양 식품. 열량은 높지만 탄수화물이나 지방의 함량이 높아서 영양분이 거의 없는 것. 오레오 알고 있죠? 리츠 크래커, 오레오 종류들 다 있고요. 와플 메이트, 그 다음 뭐 웨하스, 치토스 있죠? 그 다음 또 한번 바나나 콩, 뭐 꼬북칩, 다이제 샌드, 더더더더 뭐 오리온 웨하스 있죠? 고소미 안 됩니다. 이게 쭉 보면 얘들아, 친구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저 과자 내가 잘 먹는 건데, 저 과자 내가 잘 먹는 건 생각 들죠? 킷캣 그린티, 바나나칩, 타로칩, 바나나칩 안 됩니다. 또 저기 밑으로 내려가면요. 쉽게 잘 먹는 거, 크리스피. 이거 잘 안 먹는 거네. 크리스피 롤 19 있죠? 이거 우리 많이 먹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지? 크리스피 롤 22고 많이 먹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와, 선생님 먹을 게 없는데요. 맞아. 이 지금 보면 보세요. 지금 선생님 겨우 3페이지까지 봤는데 49페이지까지 과자 이름이 쫙 있어요. 여기 보면 보이죠? 제주 감귤 캔디 안 됨, 모든 사탕류가 다 있어요. 여기 목캔디도 안 됨, 청포도 젤리 안 됨, 아이셔 안 됨, 짱셔요 안 됨. 보이죠? 엄청 많아요. 줄줄줄줄 49페이지가 있어요. 그리고 고카페인 음료, 고카페인 음료 역시 한 2쪽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안 보이네. 자, 그래서 그럼 선생님 우리 뭐 먹어요? 뭐 먹어요 생각이 들지? 과자류는요. 그래서 자주 먹는 것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학교 주변에요.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소는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편의점에서 아까 그 목록에 있었던 과자, 음료 그런 것들을 팔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그럼 그 사람들이 나쁜가요? 아니요. 나쁘지 않아요. 과자 같은 거 먹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 자주 먹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오늘 선생님하고 위생과 안전을 고려해서 식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를 했고, 특히 친구들에게 고열량, 저영양 식품을 피해야 된다는 얘기를 좀 하였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우리는요, 한 그릇 음식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해보고 계획서를 잘 짤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실습을 할 거예요. 어디에서? 집에서. 그래서 오늘 52쪽, 53쪽 같이 공부했고요. 53쪽에 있는 실천 지침 5가지 골라서 책에도 쓰고요. 배움 공책에도 기록해서 학교에 오면 검사 맡을 수 있도록 합시다. 됐나요? 자, 그러면 오늘도 공부하느라 수고했고요. 학교에서 또 만나요. 안녕.